만들어가는 지식나눔 공동체 대전 북포럼 186번째 시간 맞이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정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저자님은요, 네, 중국 소수민족 취재 탐방기의 김인환 저자님이십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네, 시는 언어로 그리는 그림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림처럼 이렇게 사실적으로 굉장히 정말 그러니까 가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곳이 상상이 되고 이미지가 네,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구나, 또는 뭐 이런 민족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저자님과 만나서 또 깊은 이야기 나눠보면서 책에 또 담지 못한 이야기 또는 책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 읽고 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저희가 책 준비되어져 있으시니까 추후에 네,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네, 같이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저자님 소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네, 일어나서 인사하시려고 준비. 네, 김인환 저자님이십니다. 네,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평생 이제 어느 언론사부터 뭐 대전 MBC, KBS, 한국경제신문사 등에서 재직을 하셨고 글 쓰는 일에 평생을 몰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보니까 72년도에 부산에서 최초 시 전문지를 이렇게 내셨다고 하는데 정말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지혜나 노하우들이 궁금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퇴직하셔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조금 더 막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들 함께 즐기면서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분들 모셨는데요.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김영복입니다. 누가 별명도 좀 물어봐요. 네, 별명이 어떻게 되세요? 별명은 속이 꽉 찬 남자. 속이 꽉 찬 남자 김영복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셔야지. 네, 왜요? 제가 입 벌려서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와. 그래서 속이 꽉 찬 남자 김영복입니다. 저도 들립니까? 네. 소수민족들만큼이나 정 많고 마음만큼은 부자인 신한송가 이종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조승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 마련하고 또 훌륭하신 저자님 만나 뵙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같이 경청하면서 공부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이야기들이고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되더라고요. 그 여행을 함께 같이 떠나보실까요? 네. 자, 박수 치면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자님께 궁금한 거 되게 많기는 하지만 잠시 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나 내지는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신다면 한 3분 정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여기 떠나기 전에 주제여행을 떠나기 전에 서울에 있는 몇 개 출판사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동굴을 내가 써주면 서로 자기네들이 출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 막상 15년이 지나서 한국에 나와 보니까 그 출판사 4군데가 그 첫 약속은 틀렸어요. 그래 직접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우리나라 출판계가 15년 전과 영 틀리더란 얘기죠. 그래서 출판사마다 오히려 나한테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럼 뭐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던 차에 금년 초에 대전문화재단 네, 그러니까 일종의 나라 돈으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한 내용들 취재하시기도 힘들고 또 들어가기도 어려운 곳인데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좋은 글들을 또 남겨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책이 만들어져서 더 영광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패널분들 미리 책을 읽으시고 고시 공부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아마 소수민족이 이런 사람들이다 뭐 이런 거부터 네, 책을 아주 다 파헤치고 오신 것 같은데 각자 이제 본인들이 준비하신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방청객에 계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 주고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누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이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 언어가 많이 틀려요. 그 틀리는 언어를 어떻게 해소했는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틀리는 언어를 누가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했는가. 예,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저는 그 중국에 56개 민족이 있다고 보는 것은 80년대 초에 제가 그 대만에 나가 있었습니다. 대만에 이제 특파원으로 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건 겸사겸사 한다는 말을 그때 우리 언론인들끼리는 그 일본말을 썼어요. 각계무지한다고. 홍콩하고 이 대만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취재했습니다. 그때 홍콩은 요즘 홍콩하고 틀립니다. 완전히 대낮에도 갱들이 이렇게 설치는 데였고 지금은 완전히 그 평화로운 지역이지만 그때 중국에 관심이 많았는데 가볼 수가 없었어요. 갈 기회도 없었고 그래 못 가고 있다가 그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읽었지만 대지라는 소설을 다 읽어보셨죠. 대지, 예, 펄복이 쓴 대지라는 소설. 거기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죠. 메뚜기가 얼마나 많으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일대의 모든 논밭이 완전히 작살이 나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참 어린애끼리 맡겨내서 잡아먹는 그런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건 기가 막힌 나라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정도면 그런데다가 막상 제가 대만에 가 있으면서도 가지 못했던 것은 겁도 나고 또 비자도 안 내줬어요. 근데 그래도 갈 수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갔는데 그 56개 민족이 있다는 것은 대만에 있을 때부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56개 민족이라는 것은 한족과 나머지 55개 소수민족 합쳐서 56개 민족인데 제가 소수민족을 취재 다니고 나서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실제는 200개 민족이 넘었어요. 네. 그 중국 북경정부에서는 1970년도에 56개 민족이라고 발표를 했죠. 자기들은 그 노래도 불러요. 우스르고 민주, 우스르고 문주 하는 거. 56개 민족. 그 노래도 부르는데 어떻게든지 이거를 고착화시키려고 지금 중국 정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200개 민족이 넘어요. 그리고 56개 민족이 그 같이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시장에 가면은 여기 상인들이 전부 민족이 틀려요. 뭐 짱족, 야오족, 아이미족 뭐 전부 다 틀린데 이 장사꾼 아줌마들이 그 말이 안 더운데도 장사 잘 되더라고요. 그 자기들끼리 쓰는 또 용어가 있고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래 그 상인이 하는 거 보고 참 묘하다 그런 걸 느꼈어요. 네. 그 다음에 통역 말씀하셨는데 저는 통역 없이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네. 나는 우선 그 표준어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갔으니까 중국 표준어를? 예, 그러니까 부통화라고 합니다. 부통화. 표준어인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배우고 갔으니까 그래도 엉터리죠. 저에게 부통화라는 거. 그러나 제가
가서는 촌장이나 서기 집에 가서 잤기 때문에 그 촌장이나 서기는 그 보통어를 합니다. 그래서 촌장이나 서기가 통역을 했습니다. 나같이 엉터리 중국말을 하는 사람한테 그 엉터리 그 중국인 촌장 서기가 또 통역을 해서 그래 이제 의사소통은 다 됐어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가보고 싶은 거 이것을 그저 얘기를 하니까 그건 다 통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건 많았습니다. 아니 답답한 게 많았는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정리를 글을 잘 써주셔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아니 말이 어떻게 통했을까 막 이런 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저희도 왜 해외 나가게 되면 손짓발짓 다 하잖아요. 이렇게 통하기는 하더라고요. 아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네네네. 이제 배가 고프니까 애들과 애들끼리 바꿔서 잡아먹었다고 그러셨는데 돼지 소설에 나오죠. 글쎄, 아 돼지 소설에 네. 아 선생님이 보신 게 아니라 예, 알았습니다. 네. 네. 네, 여기 표지에서도 보여지듯이 소수민족 여인들이 외모가 정말 출중하게 빼어나게 예쁩니다. 그걸 보고 놀랐는데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예. 색상도 화려하고 디자인도 다양한데 정말 이런 옷을 입는지 그리고 지리적으로 봤을 때 되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런 고급스러운 원단은 어디에서 생산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예, 여기 왼쪽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이 소수민족이 자기들 행사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닙니다. 행사 때 입는 옷이었고 여기는 이조 거기서 책에 보면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복입니다. 여인들이. 아 장례복인데 초록색으로 이렇게. 예, 장례복인데 이 사람들이 춤꾼들이에요. 장례복인데 이런 옷을 입고 춤을 춰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꽹과리 치고 북치고 노인들이 사망을 하면 굉장히 즐거운 잔치를 벌입니다. 네. 이제 나이에 따라서 뭐 자살을 했거나 어린애 같으면 그냥 소수민족보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냥 이렇게 평지에다 그냥 묻어버리면 많아요. 이제 지금 저 노인 같은 경우는 산중에 가장 높은데 무덤을 파서 우리나라처럼 그 잘 해놓고 그런 걸 봤습니다. 네. 아니 책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이 산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걸 보고 맨 위에다가 모시는 거는 좋은 자리여서 모시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기는 한데 그래,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그 되게 우리나라 문화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다음에 아까 그 옷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옷은 그 소수민족들이 옷 가지수가 제일 많은 게 쫙족입니다. 쫙족인데 배가 한 20종이 돼요. 이런 그 옷들이 화려하고 막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관광 상품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어느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같이 그런 거 입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관광 상품이 돼버렸어요. 평소에는 입을 수도 없고 입을 일도 없습니다. 네, 저희 한국에 이 한복 입고 네, 예. 이제 군이나 이런 데 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면 아까 그 네. 100, 한 20여 종이 되고 네네. мя오족도 80몇 종이가 되고 전부 다 50종 이상이 된다 여자들 50종. 그 어떤 이 민족은 그 머리를 또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해요. 머리도. 근데 이 머리에 그 우리가 하면 이쑤시개 있죠. 네.
그 이쑤시개가 긴 게 이게 다 꼽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머리 장식이에요. 알고 보니까 머리에 꽂는 게 아니고 그걸 또 빼서 써요. 이쑤시개. 예, 이쑤시개 그리고 다시 꽂고. 쓰고 나서 또 이걸 네. 또탁 꽂고 아,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 네, 그 이제 특이하고 재밌는데, 네, 우리도 그 꼼씩. 벽에다 붙였다가. 아니야. 네, 자 어쨌든 그런 문화들도 있는데, 네, 좀 특이하기는 하네요. 네, 자 우리 또 예. 네. 이제 책을 읽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어떠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이제 크게 와닿았던 거는 우리가 무협지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묘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무술을 하는. 근데 묘족이 우리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중국 문화가 소수민족들이 다양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소수민족은 몇만 명, 몇천 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중국은 다르더라고요. 소수민족이 100만 명, 2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한 광역시를 능가할 민족이더라고요. 이 책에서 가장 재밌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3단어로 함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꾸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꾸냥이라는 거는 젊은 여성들을 일컫는 단어고, 두 번째는 관식, 어떠한 뇌물이나 이렇게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살해하는 거. 또 세 번째는 술 문화, 뭐 5, 60도가 넘는 술을 계속 마시는 문화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소수민족 탐방을 하면서 아직도 이 문화는 정말 소수민족 문화 중에 적응이 안 된다 하는 문화나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 아직도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관시라는 말, 네. 관계라고 보죠. 우리는. 우리나라 말은 관계예요. 요즘도 관시가 잘 통해야 사업도 잘 되고 뭐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층은 군인입니다. 행정가가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군인이 최고입니다. 북한 쪽으로 더 그러는데, 그래서 그 군인,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소위쯤 되면 그 뭐 제일 밑에 장교인데 그 집안에 소위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잘 삽니다. 그렇게 어디든지 안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차를 타도 군인 먼저 탑니다. 군인 좌석이 있고 그렇게 군인들은 군인이란 자체로 그냥 관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시가 잘 통한다는 말은 이를테면 제가 중국 가실 때 제가 이제 오래돼서 한 8년쯤 지났을 때 자기 속마음을 틀어놓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경찰청에,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 경찰청에 두 번째쯤 되는 높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친하게 돼서 술 친구가 됐는데 아주 이 친구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8년쯤 지나니까 처음 마음을 열었는데 물론 세계 술이 취해서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모택동이 비판하는 세력이 나올 때 이 나라가 제대로 된다.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술이 취해서 그랬겠지만 그거는 바로 사형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어디다 들렸다. 근데 자기 나를 믿고 나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를 자기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친구가 친해져가지고 제가 덕을 많이 봤어요. 그 한국 사람 중에 이제 불법 체류자도 많고 뭐 문제거리도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이 친구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제 관시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전화 한 통으로 다 해결해요. 네.
뭐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것까지도 이 친구는 말 한마디로 다 통하더라고. 그래서 교포들 사회에서 내가 참 관시가 좋은 분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적응이 안 되는 네, 문화가 있다면 어떤 거? 이건 적응이 너무 좋은 거죠. 네, 잘 되는 거. 네, 적응이 안 되는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그다음에 아까 또 꾸냥과 술. 꾸냥이라는 건 네. 우리나라 말로는 처녀를 뜻하는 거예요. 네. 처녀를 뜻하는데 이 중국, 인도 마찬가지고 조선족도 마찬가지고 그 여인들이 그 정조관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꾸냥이 어디서까지 선을 쳐야 되는지 그건 제가 말하기 어렵고 근데 꾸냥이라는 말은 잘 쓰질 않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내가 꾸냥하면 웃고 대답을 해요. 근데 잘 쓰질 않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첫 질문이 세 가지 꾸냥과 네. 술과 이제 세계로 세 관심을 가지가 가지는. 있는데 술은 네.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 술이 제일 도수가 약하지 싶어요. 중국은 화학주가 없습니다. 전부 곡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33도, 34도. 그 다음 조금 더 먹을 만하면 45도, 46도. 중국 사람들은 최하로 잘 먹는 게 52도, 53도. 근데 거기 있다가 여기 나와서 소주를 먹었는데 싱거워서 맛이 없었어요. 왜 우리 양주 한 잔만 마셔도 이제 네. 학생들이 있어 19금이긴 한데 양주 한 잔만 마셔도 처음 마시는 분들은 이 목이 타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쓰시는데 그 술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근데 그건 자랑도 아니고 그냥 마시니까 넘어갔어요. 그게 결국 내 몸을 망치는 이러는데 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로 그걸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을 못하고 그 매일 밤 그거 마시다가 제가 당뇨, 합병증까지 왔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러다가 오자마자 바로 제가 수술을 해서 동맥경화 왔습니다. 그래서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나라 술이든 외국 술이든 술 적당히 들 마시면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마시면 좋지 않습니다. 아이고, 네, 적게. 연말인데.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좀 읽다가 아쉬웠던 게 도연명의 무릉도원과 관련된 장족촌을 가셨을 때 어떤 곳일까라고 막 이렇게 앞뒤를 뒤져가면서 사진을 봤는데 사진이 없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공안당국과의 그 약속 때문에 사진을 못 찍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아쉽더라고요. 사진이 많이 없는 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더 아쉬우실 것 같은데 꼭 찍었으면 좋겠을 그런 그 장면들을 혹시 생각하신다면 사진을 많이 제가 없었는데 없앤 이유가 중간에 강도를 3번 만났습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강도를 만났을 때 이들이 카메라까지 뺏어가는 바람에 그 찍은 사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아쉬움도 아쉬움이기는 한데요. 3번이나 강도를 만났는데 이렇게 살아계신 게 좀 대단하시죠. 왜냐하면 개념이 없잖아요. 이 그 생명 존중에 대한.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자랑 같지만 이제 2번은 해질녘에 한 서너 명이 뭐 이렇게 청년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들 칼로 이렇게 툭 치면서 있는 거 다 내놔. 근데 참 바보 같은 게 그러고 있는 거 그냥 줘버리면
난 매도 안 맞고 좋은데. 그래 보니까 이게 20살 될까 말까 하는 그 또래인데 두 명이. 그리고 한두 놈은 뭐 패면 도망가겠지. 그래서 앞에 있는 놈 한 대 치고 거기 발로 차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쓰러지거든요. 근데 한 놈이 뒤에 또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몽둥이 치니까 내가 그냥 쭉 뻗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뺏어버렸어요. 다행히 그 돈은 그 숙소에 놔두고 갔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냥 매번 직사하게 맞았어요. 카메라 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공중 변소예요. 중국은 그 시골 가면 도시도 그렇지만 그 변소 입구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서 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그래 60년대. 아 맞습니다. 예. 그 대전역 예, 예. 지하상가에서도 맞아요. 네, 50원 내고. 아니 이러면 나이가 나오는데. 소주는 50잔. 네. 좀 큰 거는 1회 받아 있어요. 그런 그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니까 터미널 종착역이니까 난 이제 급해서 내려서 이제 그걸 갖다 놔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앞에 맡겨놓고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갔다가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뒤에서 내려쳐가지고 푹 쓰러졌죠. 이런 데로 다 내려와요. 그래 나 뭐 없다고. 그때 돈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다 뒤져가지고 만 몇천 명 있던 그 돈 다 하고 카메라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냅둬 튀는데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영감 보고 지금 튄 놈들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 모른대. 붙였다. 나 모른다. 애매한 거예요. 붙이다 모른다. 팅보도 못 들었다. 뭐 이런. 그래가지고 돈이 당장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파출소를 찾아갔더니 순서가 마침 여자예요. 여자인데 아주 굉장한 미인이고 아주 말도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 이 순서가 나하고 가자 이게 어딘지. 그래 가서 이제 돈 받는 그 영감 보고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강도를 만나서 그랬는데 모르느냐? 자기는 뭐 계속 붙이다 모른다 이거 모른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다시 돌아와서 이 여자가 그 돈을 다 뺏겼느냐? 한도 없다. 그때 막 도착할 때니까 그럼 어떡할 거냐? 나 이제 뭐 여기 취재도 못해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하면 돈 좀 빌려다. 그랬더니 내가 일단 후이쪽 헤이즈도 하는 데 있었는데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그래서 차비는 뭐 한 1,600원이면 돼요. 그래서 한 2,000원 되겠다 했더니 3,000원을 착 주면서 여기 와서 외국인이 여기 와서 그런 불상사를 당해서 참 부끄럽다 미안하다 하면서 참 경찰관이 됐어요. 이건 내가 주는데 빌려주는 게 아니다. 이거 써라. 그래서 이게 주소 이름 좀 각해다하고 그랬더니 난 이름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중국에는 이 번호가 전부 다 이 번호가 있어요. 다 이게 번호만 알면 된다. 그래서 그것만 적어가지고 내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돈을 이제 갚을 경험이 없었고 4개월이 지난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 누구가 했더니 여기 아무 데인데 너 몇 달 전에 너를 했던 강도를 잡았다.
오. 그러니까 돈도 찾았고, 그러니까 너 오너라. 그 화두로 오라고 네. 준비까지. 네. 그래 결국은 내가 못 갔고, 네.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은 또 딴 데로 발령을 받고 딴 데로 갔어요. 내가 못 만나고 왔는데 참 그런 멋진 경찰관도 있더라고요. 네. 기억에 남는 풍경이 있다면 네, 그런 분들 때문에 이 풍경을 놓치셨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꼭 담고 있어서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풍경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죠. 그래도 하나 알려주신다면 저희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다 추천하고 싶어요. 다 추천하고 싶은데 아직도 외국 사람, 중국 사람도 허락을 안 하니까 미국 지금도? 사람은 네. 소수민족촌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는 건 참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는 그 순서가 제가 그 숙소가 후이 쪽으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헤이주라는데 광저우하고 선저하고 중간쯤 되는데 거기서 소수민족으로 가려면 대개 그 광시나 윈난이나 뭐 이런 데를 이제 갔을 건데 윈난을 간다고 그러면 여기서 운남성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내가 2003년도에 처음 이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스가 유행할 때 중국은 사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좀 이상하면 무조건 잡아 세워요. 그래서 이거 재보고 도수가 높으면 무조건 데려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느 산속으로 다 데려갔대요. 데려가서 돈이 있고 관시가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관시도 없고 돈도 없으면 거기 그냥 거기서 공짜로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다 보니까 가고 싶은 거 추천해달라니까 너 거기 가면 안 돼. 네, 거기 가면 위험해 막 이렇게 알려주시는. 네. 그래서 그 사스 때문에 거의 공짜로 다니시고 했어요. 비행기가 그 먼저 내릴 때가 이제 쿤밍이라는 데서 내려야 되는데 네. 선전에서 쿤밍까지 비행기가 1200위안쯤 해요. 그런데 이 사스 발음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내가 230원이 가지고 왔어요. 그 버스 비하고 비슷해요. 그렇게도 몇 번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쿤밍을 가지고 갔는데 쿤밍은 그 자체가 해발이 1000m가 넘습니다. 고지대예요. 그래서 꽃이 많고 광동성에서 먹는 배추나 무는 금방 물러 터지지만 거기는 고냉지 배추나 무기 때문에 맛이 좀 틀립니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비교적 춥습니다. 고냉지. 그리고 그 윈난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소수민족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한 25개 민족이 있을 거예요. 26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26개 민족을 다 다닐 수가 없는 게 이런 지역은 취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성정부에 가서 너 여기 소수민족이 어느 데 있느냐? 여기 무슨 종이다. 근데 가요?
여기 한 대여섯 명, 저 동네 대여섯 명, 여기 대여섯 명, 또 한 대여섯 명 이런 식으로 있는 데는 그거는 취재 대상이 아니에요. 최저 자치 정부가 있는데 야오족 자치 전 정부 뭐 이런 시정부까지는 아직 높을 거 없지만 그런 자치 정부가 있는 데래야 제일 불악다운 불악이 있습니다. 가령 훈련 같은 데 가서 회족 여기 한 10대면 저기 10대면 그건 취재대상이 아닙니다. 좀 집단화되어 있는 데 가야 취재대상이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희한한 거는 그 짱족 이런 데는 성이 아닙니다. 짱족 자치 구회 자치 구인데 그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 성과 똑같은 급수죠. 그리고 거기가 짱족이 3천만이 넘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민족이 3천만 났으니까 그거 굉장한 거죠. 그런데 3천만 명이 넘는 짱족 그 추에 막상 가보니까 취재할 곳이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한민족화가 돼버렸어요. 벌써. 말도 전부 한족들이 쓰는 말 쓰고 옷도 전부 똑같이 입고 학교에서 물론 가서 저기 부통으로 가르치고 전부 한족들과 똑같이 입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을 어떻게든지 없애는 위주예요. 지금도 어떻게든지 한족화 시키려고 하는 게 얘들 주의 주장. 그래서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이 친구들은 관광지, 어느 공원, 뭐 어느 관광촌 이런 데 가야 그 짱족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아까 무릉동을 말씀하셨는데 그 무릉동 거기 가서야 봤어요. 거기가 내가 갔을 때 4년 전부터 거기가 불악에 사람이 왕래가 됐다는 거라.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 입구에 한 30분 와야 되는 동굴이 있었어요. 동굴이 3개가 있는데 동굴을 이게 저어서 타고 오면 끝나면 조금 햇빛이 나다가 또 다시 동굴, 또 지나 또 다시 동굴. 이게 3군데 동굴을 지나서야 그 촌에 왔는데 그 촌에는 삼계성이 살았습니다. 아직도 거기는 그 삼계성만 살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퍼뜨려서 집이 한 50가옥쯤 됩니다.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그 동굴이 발견되기 전에는 산을 2개 넘어야 우리나라 읍단위가 있어요. 그 읍에까지 가서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묵던 그 촌장이었습니다. 젊은 촌장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유일하게 중학교를 나왔다 이게. 거기는 전기도 없습니다. 물론 전화도 안 됩니다. 근데 뭐 저녁만 되면 캄캄하니까 뭐. 거기 가서 이제 그 부정 영재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짱죽의 옛날 풍습이 그냥 남아 있습니까 지금? 문 앞, 집에 가면 문 앞에 이렇게 거울하고 가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붙여놨어요. 집집마다. 그게 이 사람들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가위는 나쁜 애군이 오면
이걸로 잘라라. 거울은 밝게 항상 밝은 빛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그 두 가지가 쫙족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 남녀가 시집장가를 가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갑니다. 네. 여자가 남자 집에 오는 게 아니고 가서 최하 3년을 살아요. 3년을 살다가 자기가 여유가 있고 나가서 돈이 벌 수 있으면 데리고 나와요. 부인하고 애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까지 자기 성도 없어집니다. 네, 아내의 성을 따른다고. 예, 아내의 성을 네. 따라. 예. 그리고 3년 지나서 여유가 되면 나오고 안 되면 또 있어야 돼요. 돈이 벌 때까지 그냥 여자 성을 따르고 그 여자 집에서 살아요. 그런 것이 아직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그냥 있던데 제가 갔을 때 그 세 가지 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당신들이 언제 왔느냐 했더니 약 600년 전에 왔다. 600년 전에 왔고 그때도 우리 이 3개 성이 왔다. 여기 와서 이제 아들 딸 낳고 나가서 식소를 건드렸다. 네.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풍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접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달음으로 가지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고 많은 나라 중에 근데 왜 중국인지. 그런 네. 민족한테 우리가 이제 5,000년 동안을 당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60년대 우리나라 현실이 어땠느냐면은 화장실을 가면은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그럼 가만히 떼기를 이제 문을 해놓고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 하면은 안에서 하면은 아 있구나 하고서 저마저 갔다가 다시 오는데 그때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가정집 실내 화장실은 어땠고 실외 화장실은 어땠는가 요것만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화장실 문화 실내는 없었고 실내는 화장실이 없고 실내 우리나라 60년대처럼 같았구만요. 그리고서 이제 그 양반들이 장례 문화는 어땠는가 이것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장례는 요즘은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화장이 슬슬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민족 대부분들이 성이 없는 민족이 많아요. 내가 태어나면 엄마의 마지막 이름의 마지막 말이 내 성이 돼요. 엄마의 마지막 말. 마지막 유언 아니 마지막 말이 아니고 마지막 이름의 끝 글자. 엄마 이름 끝자. 네. 그게 내 성이 돼요. 예를 들어 추운내 그러면 내 씨가 내 성이 되는 그렇지. 거예요. 여자는 아예 성도 없고. 근데 그런 근데 사람들한테 성이 없는데, 5,000년 동안 네. 당하며 살았다는 건 참. 아니 아니 성이 없는데 결혼해서 남자가 여자의 성을 따른다는 것도 네, 독특한 문화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하고 많은 나라 중에 그쵸 꼭 이 소수민족을 취재를 해야 되겠다.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걱정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아유 참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네. 이 책을 내용 중에도 많은 걸 뺐습니다. 많은 걸 뺐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중국 이 책을 내고 제일 좀 걱정이 금년 말까지만은 좀 괜찮겠지 했는데 여하튼 이 조선족입니다. 여기 조선족 없죠. 한 분이 계시고 조선족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사진입니다. 사진. 이를테면 여기 한이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한이족은 워낙 그 한족이 이렇게 괴롭히니까
밑에 살다가 산 위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해요. 올라가서 농사를 짓고 또 괴롭힘 당하니까 또 올라가서 짓고 올라가다가 산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그 산은 나무가 없이 전부 다 천수답이에요. 계단식 놓은. 이것이 지금은 관광지가 됐어요. 그렇죠. 유명한 그 중국의 사진작가는 다 모인다 그지. 멋있으니까 기가 막히니까 사계절 다. 그래서 그 사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용을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여기저기 썼는데 그게 여기 있는 사람이 고발하면 그 보상금하고 벌금은 엄청납니다. 도망도 못 가는 거죠. 그거는. 그 써먹은 사람들이 아예 집안이 몽땅 망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특히 나같이 글 사진은 제가 그 책에 보면 내가 없는 사진은 맨 뒤에다가 사진 김윤환 또 어떤 거는 사진 인터넷에서 발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피해갔고 그러나 그를 온 것만큼은 내가 피할 길이 없죠. 제일 걱정인 거는 이게 문제가 되면 제일 먼저 나를 소수민족촌에 들어가게 한 공무원부터 지금 당한 겁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고 또 나를 만났던 촌장 서기들 밥 들려갈 거라고 이런 것 겁이 나고.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철통 네, 되어지는 그런 곳에 왜 가고 싶으셨는지. 아니 그래 이제 그 네. 처음에 얘기하던 하는 게 네. 우선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이 어릴 때부터 네. 보고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갈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막상 중국에 가보니까 그 중국에 가게 된 동기는 그 책 앞에 나오는데 박성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피난 내려온 같이 자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해주에서 큰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LG 협력 업체인데 그걸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한번 왔다 가라 이러다 결국은 왕복 비행기표를 사서 갖다 놓고서는 왔다 가라. 이제도 안 올 거야. 저는 이미 퇴직한 놈이고 그러니까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중국을 알려야 되는데 중국을 알려면 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베스트셀러가 한별한 사람이 쓴 그 책이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도 읽어보고 좋았죠. 그래 막상 가보니까 중국에 관한 안내 후베이성은 뭐가 있고 후난성이 뭐가 있고 이런 참 안내 책자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은 전부 일본 애들이 그거를 우리가 베껴먹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쓴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쓰는 게 없습니다. 전부 일본 거 베낀 겁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한비아가 쓴 거. 그 다음 중국에 와서 주재원으로 있던 회사 직원들이 한 3명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쓴 그런 거, 한 것이. 그 다음에 베이징에 특파원으로 와 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또 쓴 거. 이게 전부 다였어요. 그리고 그 한비아라는 사람은 내가 소수민족촌을 직접 다니면서 이게 좀 속도 말지만 이 사람 사기꾼이다. 우리가 나 지금도 보면 한마디 할 거예요. 그거는 직접 가보지도 않고 어느 호텔에 앉아서 뭐 그쪽 아는 사람 얘기 몇 줄 듣고서 그 각색을 못 지켜보죠.
한변한 사람은 그 재주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 가본 일은 없는 사람, 내가 직접 돌았으니까. 그래 이 사람들을 이 소설적처럼 내가 직접 만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책에도 몇 장에 나오지만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동네 처녀들이 외국에서 어떤 남자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 구멍 뚫어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내가 들어가면 밤새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그 처녀들이 나 잘 모습 본다고. 그런 너무 걸 잘생기셔서 네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니까요. 사모님 계신데. 네. 안 왔는데? 네, 이쪽. 네, 김영목 네 선생님 착각했어요 순간. 네,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 괜찮아요. 네. 다 아는데. 네, 일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날밤을 새도 해결이 안 될 것 끝이 같아요. 안 나. 예, 그렇죠.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근데 이 책에 정말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취재했던 내용들도 그렇고, 사실 그 훈 이야기도 궁금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네, 그런 이야기도 궁금하지만, 네, 혹시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들으시면서 방청객에서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궁금한 거 혹시 있어요? 책을 보신 분이 이렇게 중도일보에 연재한 기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그런데 이 책 내용을 전부 중도일보에 연재를 했는지 예, 전부 했어요? 예. 그러면 아직도 중도일보에 연재할 수 있는 분량이 원고가 많죠. 많이 남아있죠. 예. 그러면 중도일보 말고 다른 언론에도 한번 또 연재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쪽에서도 예. 얘기가 왔고 부산도 얘기가 왔고 근데 일단은 좀 기다려보고 싶은 게 누군가가 이 고발을 당하면 고발? 예, 중국 정부에 네. 그것 때문에 피하라는 것도 사실 좀 불안하고 맞아 그래. 여기 그 누구냐 이게 리연석 그 전에 안 오셨네. 그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예, 왔어요. 그런 내용이 놀랐지만 KBS에서 전화가 왔어요. 두 번이나. 인간 뭐죠? 인간극장. 네. 내가 지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극구 부정을 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근데 내가 거절하는 건 뜻을 모르죠, 이 사람들. 전화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근데 책에 보니까요, 그 이제 이 취재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공안이라고 하나요? 네,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만나서 이렇게 취재를 하는 취지에 대해서 말했더니 좋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수민족에 대한 취재를 하고 관광지로 널리 알릴 수 있을 그런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좋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근데 그건 네. 거짓말이고 솔직히 거짓말이고 네. 그리고 거기는 한 군데에서만 공안이 따라왔다고 써 있는데 네. 공안이 매번 따라붙었습니다. 오. 네.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참 불편한 친구들이죠. 짧게는 27, 8일 뭐 한 40 며칠 년 동안에 늘 같이 붙어 다니니까 어떤 친구는 어느 정도 나한테 자유를 주지만 어떤 친구는 정반대로 화장실 가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요. 네. 그 정도로 신경 쓰게.
그래도 이렇게 그 세상 밖으로 소수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고 또 그들을 위한 어떤 또 좋은 네,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마지막 건물도 70년 동안이나 지켜주고 있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으셔서 다양하게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또 다른 이 소수민족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읽어보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13년 동안 소수민족에서 취재하셨다고 그러나요? 5년. 15년. 아니 5년. 아, 5년? 네네네. 아, 네. 그 5년 동안 소수민족 속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셨는데 그 사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현재 보람은 갖고 계신지요? 예, 보람은 있습니다. 예, 보람은 있는데 지금도 늘 불안한 가운데 소식이. 아, 네. 네, 근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네, 잘 해소가 되고 또 이제 지금은 한류가 많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도 여기다가 이제 뭐 안 좋은 문화를 적어놨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 좀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들도 있어서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좋은 기운을 받으셔서 네, 이렇게 확장하시고 또 소문도 많이 내서 네, 그런 네, 교류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리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렇게 예, 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궁금증도 생기기는 하지만 네, 오늘은 네, 북포럼에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진행을 해주신 우리 패널분들 그리고 네, 김인환 저자님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